안녕하세요, 송산 일갑 지영 스님의 이판 사판. 네, 심도 하셔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서 또 이렇게 시연 선생님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남자, 여자 스님들의 차이점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조금 무거웠다면 이번 주는 좀 즐겁게 한번 정말로 현실적인 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왜냐면 저희들도 저희들끼리만 사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강원이 다르니까 송화강원은 이렇게 살고 행사강원은 이렇게 살구나, 다르네,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서 비구니 스님들 많이 모르니까 여쭤보기가 좀 그래요. 어떻게 놀아요? 어떻게 살아요? 뭐가 강원 생활은 뭐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뵀던 스님들한테는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들었는데, 오늘 또 이제 궁금해하실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장되는데 더 자꾸 사적으로 가면 더 긴장되는 이 느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한 거 나오면 다 PD님께서 편집할 겁니다. 네. 알아서 다 잘라주실 거예요. 네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선언이나 이런 생활 모습들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중생활을 할 때 비구 스님들은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지대방에 역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여가 생활을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여가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요가 많이 하세요. 요가. 왜냐면 앉아 계시니까 계속 네. 선원에서. 예, 선에서 선원에서.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사지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기계들이요? 기구들도 한두 개씩은 있는데, 왜 통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왜 침봉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지압하는 거 이런 요즘에 것들. 그런 발사 같은 거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괄사는 전 여기서 처음 봤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예, 너무 넘어가시는데. 방망이 이런 거. 네. 되게 나무나 돌 같은 거 네네. 지압할 수 있게 발돌, 아니면은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발목 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무기처럼 되긴 하더라고요. 무거웠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강원에 있을 때는 좀 더 어릴 때니까 그 사미 스님들은 이제 울력이라고 해가지고 체육 울력을 합니다. 체육도 울려도 체육 돼요? 울력을 합니다. 예, 와. 실제로 축구 이제 울력이라 축구 울력을 울력이 하거나, 돼요? 예, 축구 울력, 뭐 족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날은 이제 대중이 조금 휴식하는 날처럼 해서 뭐 이렇게 피자 공양도 하고 간식 공양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우리 강원 내에서 쏙닥쏙닥 연극도 하고. 연극도 한다고요? 연극도 해요. 네. 확실히 다르네요. 아니 근데 인원 숫자가 강원은 한 사찰에 뭐 50명, 60명, 지금은 더 줄어서 더 힘들 거예요. 근데 문문사 막 이런 데는 몇백 명씩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재밌어요. 저희끼리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연극 마지막에 연말에 송년회 하면서, 그리고 그때 서예 그런 거 해가지고 누구 1등 이렇게 상 주시고. 그러면 비구 스님들은 그런 게 없어.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그런 거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거길 더 저희가 다 꾸며요.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서 붙여놓고 뭐 이렇게 되게 그때 거의 무대 예술. 어떤 작품을 연극하셨나요? 저희는 그때 동상 양계선사 그거 하고 어머님 나오는. 네, 맞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동산양의 화상. 기대했던 분야하고 조금 많이 벗어나긴 했어요. 저는 뭐 시크릿 가든 뭐 길라임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거 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걸로 하니까 또 좀 다른 거 같네요, 진짜. 그리고 한산과 습득 이런 것도 연극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시나리오 쓰시면서 하니까 스님들이 좀 많이 예민해지시죠,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그 결이 다르네요. 비구 스님들은 대부분 이제 큰 행사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조금 하시는데, 비구 스님들은 그 여과도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 그 여름에 그러면 혹시 물놀이 같은 것도 하시나요? 맞아. 우리 물놀이 수석정, 송광사 수석정. 그거는 그 윗반 스님들만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그건 또 어른 스님들 그런 거 말고 이제 몰래 가가지고 아, 정말 산 속에서. 낭만이 있네요. 왜 우리는 없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송광사에도 보면 그 산길에 올라가면 강원 저기 위쪽에 보면 수석정이라고 하는 곳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그 발을 치고 약간 가벼운 옷차림으로 속옷 차림을 해가지고 수영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아랫반 스님들은 아랫 학년 스님들은 어차피 일과가 바쁘니까 안 가는 거죠. 저 같은 못 가는 거죠. 예. 못 가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못 예. 가요. 근데 이제 너무 갈 수는 있었어요. 갈 수 있게끔 허용은 되어 있는데 갔다 오면은 좀 있으면 또 소임을 봐야 되고 바로 공연 준비해야 되고 예불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럴 바에는 쉬는 게 나으니까. 맞아요. 저희는 거의 방학 때 스님들 안 계실 때 소임자 스님들끼리만 너무 더우니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옷 다 입고 정말 옷 그렇죠. 다 입고 다 입으셔야지. 다 입고 갔다 와서 이제 목욕탕 가서 이렇게 갈아입고. 저기 비구 스님들은 강원에 있을 때 졸업하고 나면 선원에 가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영산전이나 약사전 이런 작은 법당에 밤 삼경 이후에 좌선을 하는 스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졸업하고 나서 선원을 많이 가고, 그 마치 지대방에서 선문답 같은 것도 얘기하고 해서 참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구니 스님들이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비구니 스님들은 졸업 후에 어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사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영어 공부 맞아요. 스님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저도 화운사라고 그 종단에서 만들었던 영어 불교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확실히 거의 다 처음에 화운사에서 했을 때는 비구니 스님들만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동국대로 이렇게 이전 갔을 때 또 거기서도 1회 졸업을 하게 됐는데 거의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하셨죠. 근데 막 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많이 남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도반 스님 중에 한 명은 그래서 동시 통역사까지 땄어요. 오, 진짜요? 민우 스님이라고 같이 다니다가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예. 아니,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동국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불교학과 학부 내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9명이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반성 좀 하세요. 동대 다니시잖아요.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지영 스님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그러지 마. 비구니 스님 그러지 마. 내가 잠깐 이거 말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비구니 스님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시는 걸 진짜 처음 가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공부한 걸 막 공유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비구니 스님 카르텔 있다. 저기서 그 자기들끼리 그 오답노트 같은 거 공유하고 공부 내용 요약해갖고 그 공유하고 그 시험 볼 때도 그 시험 내용 있으면 정리한 것들 돌려서 보고 야 공부 너무 열심히 하더라 약간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면은 비구니 선생님들이 진짜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지금도 저희 과학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모임으로 정목 스님이 그 박문호 박사님 모시고 하는데 한 40-50분 들어오세요. 그 줌으로 하는데 요번에 몽골 답사 가는데 한 60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비구니 스님이세요. 비구 스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지영 선생님은 그 비구니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본인 전장 받았어요? 전장 받았다는 게. 전체 장학금 받았어요. 진짜요? 와. 아니 네, 이거는 크게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게 근데 왜요? 아니요. 한턱 썰어는 안 할게요. 네, 아니 그 어차피 근데 또 요번에 안 해가지고 지난 학기에 네,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거고 예전에. 근데 말을 하자면 그럼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비구니 선생님들이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안 해버릴 때도 많고 그래서 성격 문제이긴 하죠. 근데 또 하시면 또 비구 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한 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비구 스님들은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비구 스님들도 승부욕에 강한 스님들이랑 그게 목적의식이 분명한 스님들도 있어서 실제 제가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은 그 1등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비구 스님이 엄청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사실 어디서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비구니 스님들은 좀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공부를 하는 약간 그런 면학 분위기가 좀 형성된 느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 있으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 비구니 스님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해서 공부를 하는 그게 좀 있는 거구나.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렇게 포교수 한다고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저 많이 챙겨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힘들다고 그러면 손자같이 오셔서 이렇게 밥 사주시고 막. 제가 또 밥이 약하거든요. 아, 약하시군요. 네.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은 좀 공부할 만 나겠다. 물론 이제 제 착각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멀리서 저러네 하고 보기만 하고 가서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같이 하셔도 거기에 그렇게 큰 이질감 안 느낄 것 같은데요, 스님? 제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스님이 그러시군요. 전혀 안 그렇게 안 그래 보이세요. 거짓말입니다. 아니 낯을 많이 가려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먼저 말을 걸면 응대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굳이 먼저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성격이라 이제 멀리서 보면서 참 공부하는 것이 보기 좋다 막 그러면서 지나가죠. 아무튼 스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제가 주변에 봐도 비구 스님도 그렇고 비구니 스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또 배워가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스님이 느끼시기에는 그 차별을 한다 이런 점 느낀 점 있으십니까?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제가 그 차별하는 그런 기회에 있지 않아서 그런 자리에 항상 비구니 스님들만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 말씀이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같이 살면 안 된다. 네. 네.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노스님께서 비구니 스님들하고는 절대 말도 하면 안 된다. 네, 같이 얘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가끔씩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노스님만 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스님들이 좀 계신다. 비구 스님 조심하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왜 조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저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비구 스님들은 조심해. 그러고 말을 해요. 네? 왜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비구 스님들이 많으신데 비구니 또 학생들이 저희는 여대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또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가 있고 좀 격이 다르고 그렇게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옷깃도 스치면 안 되는 왜 비구 스님들은 옷깃도 잡으면 안 되는 여성들이.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본적인 걸 보면 남자 여자니까.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아예 원인을 만들지 말라죠. 친근감이 무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무례가 아니면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라는 게 싹 틀 수 있잖아요. 네, 이성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위험을 방지하고자 애시당초부터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했던 비구니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 똑같거든요. 한 번도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아마 스님도 그러실걸요. 방송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전 얘기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 학생 트윈푸시네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할 때 내 생각이 너무 치우친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한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샤카디타 세계대회, 여성 불교도 대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왜 여성 불교도 대회가 생겼냐?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뭐가 생겼다면 필요해서 생긴 거잖아요. 왜 필요하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비구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참 열심히 많이 해서 자극을 받으면 전 자극을 받습니다. 예. 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자극을 받고 샤카디타 불교도 세계대회 그거를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려지는 건 굉장히 작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송산 스님 얘기처럼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전에 그 얘기도 굉장히 둘러갔는데 비구스님 조심해야죠.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되고. 그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이성이라서 남녀 간에 그 애욕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냉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여성 불자자들은 비구스님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비구니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근데 단지 애욕 차원이 아니라 왜 이 남성과 여성 간에 이렇게 좀 성격 차이? 예. 그런 게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성이라서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남성이라서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시그널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게 되는, 별거 아니었는데 또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는 또 비구니스님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게 있는데, 비구스님이 한 가지만 하다가 이렇게 뭐가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더 크게 부풀어지는 거죠.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비구 스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왠지 비구니 스님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게 오히려 큰 소문이 돼가지고 또 안 좋게 나왔더라. 뭐 이런 그게 것들도. 이해가 되려면 사실은 서로 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약간 이렇게 공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사적인 것보다도 뭔가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사적인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가 방송에서 잘 안 다뤄졌던 그런 경우일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비구니 스님들을 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때 결국에는 뭔가 사회에 이익이 되려고 하는 거를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뭐 법회를 연다던가 아니면 정해산에서 어린이 법회를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데 나중에 초파일을 같이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강의를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어떤 뭐 그림이나 만다라 아니면은 뭐 이런 싱잉볼 명상 이런 거에 좀 더 전공 있으신 분들을 섭외를 한다던가 초하루 법회 때 법문을 요청을 한다던가 해서 그 결과물이 불자님들이 공감을 사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해서 자꾸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뭐 같이 하니까 도움이 되네 보기 좋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죠. 특히 초하루 법회 때 비구니 스님 뭘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과정들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럴까봐 안 하고 저러면 저럴까봐 안 하고 아까도 지영 스님이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하나의 또 뭐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평상시에 나누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서 어색하진 않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게 많이 안 다뤄진 내용인가 보다라는 거를 조금 인식을 좀 하게 되긴 하네요. 근데 지금은 항상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서요. 다 위쪽에 어른들도 인지를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께서 이제 또 조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차이점들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스님들께서 지금은 좀 생각이 조금 많이 열려주시고 이렇게 본인들 알기 때문에 서로 잘 맞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스님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스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비구 스님만 조금 굉장히 조금 큰 어른들만 이렇게 돋보이고 비구 스님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스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 훌륭하지 않더라도 스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정말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 많으시죠. 네.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예, 맞아요. 저는 가끔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이름도 안 알려져 있는 스님이신데 이렇게 노트 써놓은 걸 봤어요. 선방에서 일지처럼 써놓은 거.
근데 그게 공부에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자와 그걸 해석과 당신이 공부했던 그 느낌들을 써놓은 이렇게 조그만 책자 같은 건데 비구니 선방에서만 조금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찮게 갖게 돼가지고 그것도 커넥션인가요? 비구니 스님 카르텔. 그런가? 우리끼리 전해지는 은밀한 비밀. 그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안 놨던 그 출판하고 싶지 않은 좀 그런 책이긴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했었고 저희가 동화사 양지남인데 바로 옆에 내원암이라는 암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암자에 장일로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장일로 스님께서 이렇게 다 법문을 하고 나면은 신도들한테 야 밥은 양지남 가서 먹어라 그러면 저희 노스님께서 밥 다 차려주시고 밥 먹고 내려갔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좀 이렇게 유대관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일로 스님을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별로 저도 없으신 것 처음 같아요. 예.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아는데 해해노 스님도 입적하신 지 네.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되게 큰 스님이라서 공부하러 많이들 갔었거든요. 그리고 해노 스님과도 또 저희 상노 스님이 워낙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공부하면서 저희 상노 스님 이렇게 시봉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아프실 때 잠깐 한 1년 정도 시봉을 했었는데 그때 느끼는 게 확실히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되게 겸손하시면서도 공부에 정말 철저하셨던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비구 스님이셨으면은 좀 달랐겠죠, 사실은 현실상으로. 그건 알 수 없죠. 진짜. 비구 스님들. 근데 비구 스님들도 숨은 도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은 이제 굳이 이렇게 드러나지 드러나지 않고 근데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부는 이렇게 이게 꼭 이름이 드러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그렇게 있는 그 강한 응집력 그리고 그 힘 그게 있어서 비구니 스님들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숨기려고 하시고 내가 이만큼 있어서 법문해야지 이런 거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진짜 소문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노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저희는 저희 신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절이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어른께서 평상시에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다 불자님들이 감흥이 오는 거니까요. 그 만장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나가는 까마귀도 밥 먹여서 보냈다고 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울 만한 거죠. 당장 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천히 드러나는 것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뭐 당장 드러나게 해봤자 그 부작용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주 예전 어른 스님들이 하셨던 방법들을 고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 공부는 뭐 연예인이라 그런 건 개념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좋으니까 추가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가서 부딪혀야 만날 수 있거든요. 기승전 출가로. 진짜. 그리고 전 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거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각자 비구 스님 그 처서에서 비구 스님 나름대로 삶이 있고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스님 나름대로 삶이 있던 시절에 이제 같이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시절에 각자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 시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오히려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뭘 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같이 두 스님들께서 같이 뭘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스님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계율의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잘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같이 뭔가를 협업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좋죠. 사는 공간은 좀 분리되더라도 뭔가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면 그렇죠. 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그 우수 사례로 꼽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제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 템플스테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봤거든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고 진행하고 이게 근데 그걸 또 하시는 비구니 스님들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뭐 사찰 음식 그걸 또 하기도 하고 뭐 만다라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을 비구 스님들이 개발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서상.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그런 걸 접근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좀 비구 스님들 사찰에 와서 그런 거 운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런 것도 좋겠네요.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그 여기 굳이 와갖고 사는 그건 말고. 그러니까 와서 알려주는. 그렇지. 여기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조금 그 종단에 이제 그 기본 교육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배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스님이 없으니까 뭐 이거 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냥 뭐 못하겠네 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종단의 그 교육에 있다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비구니 스님 지금 조계사에서 템플 국장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걸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또 강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분들도 또 종단에서 이렇게 왜 연수교육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러면 날로 발전하는 발전할 네, 수 있죠. 불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구니 스님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부각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혹시 우리 어렵게 모신 수현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더 질문하십시오. 저 이제 궁금한 점보다는 일단 스님 이제 그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출연이십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아무리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 방송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말이 다 대중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님께서 아마 기꺼이 우리 방송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도움을 주시고자 오신 거라서 혹시나 내용적으로 조금 그 이해해 비판 있으시면 또 받아들일 것이고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현 선생님 잠깐. 없어. 맨날 없대. 아니 사실 나는 뭐 딱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궁금한 건 없는 쪽에 가까워서 이게 좀 말이 모순되나 싶긴 한데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선생님 잘하는 걸 하세요. 저희 지영 선생님께서 다른 질문에 물어보면 답을 안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라면 잘하거든요. 그러긴 해요. 아니 근데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 지난 거시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복이 되게 많아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겪었던 이제 스쳐갔던 인연들이 있는데 비구니 스님들을 의외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거든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은 근데 되게 제 기억에는 좋았던 기억들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되게 시현 스님께서도 성신여세 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뵙는 것 같은데 되게 와주셔서 반갑고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 한 말씀 오늘 서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진짜 아까 되게 많이 긴장하고 왔었거든요. 혼자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야 되나라는 그 걱정에. 근데 다행히 이렇게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리고 물론 성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다르고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불교 공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또 솔직히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 또 큰 기둥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더 그 기회를 더 넓혀주시면 비구니 스님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같이 가는 그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비구 스님들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해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서 좋은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님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자리 계속 이런 시간 가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현 스님과 자리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근영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